예, 안녕하십니까. 국형걸입니다. 그 최다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최다 작품으로 소개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작품으로 이렇게 소개를 받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강연은 이제 디자이닝 더 스테인리스로 스테인리스를 이제 디자인을 저도 이제 해오는 입장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제로 이제 디자인을 통한 미래 가치 창출로 달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뭐 키워드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디자이너로서 디자인을 뭐 기본적으로 중요시하고, 그리고 디자인이 저도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디자인에 있어서는 뭐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우리는 디자인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고, 그게 현재의 가치가 아니더라도 미래의 비전을 위한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 간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 소개를 짧게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이화여대 2012년도부터 이화여대 교수로 쭉 있었고요. 그리고 건축가로서도 2012년도 미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2012년도부터 쭉 여러 프로젝트들을 해오고, 뭐 HG 아키텍처 요즘 건축이라는 아틀리에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은 이제 학생들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외에도 이제 건축가로서 이래 민간 공공 여러 건축 프로젝트를 좀 해왔었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일들을 더 많이 해오긴 했습니다. 이런 인테리어, 뭐 바 인테리어, 교실 인테리어, 병원 인테리어, 주택 인테리어,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왔었고, 또 특히 저는 좀 뭐 처음 시작 자체를 약간 전시, 조형 이쪽으로 좀 처음 건축의 커리어를 많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조형적인 작업들을 좀 많이 뭐 학예 전시나 조형, 구조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포스코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제 건축 인생으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이제 포스코하고 여러 연구 과제를 통해서 스틸에 대한 디자인 연구, 디자인 R&D 프로젝트를 연구할 기회들을 많이 갖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틸, 특히 포스코하고 진행해 왔었던 그간의 여러 경험들을 조금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제가 한 1년 전에 출간했었던 요즘 건축이라는 책도 썼었는데, 이러한 어떤 건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하고 그거의 어떤 실천적인 과정을 좀 모아서 썼었는데요. 오늘 거기서 이제 책 내용을 지금 얘기 드리려는 건 아니고, 저도 중요시 보는 게 이제 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재료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던 내용들은, 저는 이제 재료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단순한 어떤 재료라는 게 어떤 대상, 오브제가 아니라 하나의 건축가한테는 감성과 소통의 대상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학생들한테도 너희는 재료랑 대화를 나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돌이 원하는 게 있고, 벽돌은 벽돌이 원하는 게 있고, 뭐 나무면 나무가 원하는 게 있듯이, 뭐 스틸은 스틸이 원하는, 재료가 원하는 구축법이 있고 디자인이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테인리스 스틸에 대해서 뭐 일단은 저도 이제 포스코하고 작업을 이제 스틸에 대한 거를 하면서 스틸에 대해서 많이 뭐랄까 처음에 몰랐다가 알게 된 사실들과 경험을 해보면서, 스틸이라는 게 뭘까, 스테인리스라는 게 뭘까, 건축가한테 우리가 건축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결론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낀 경험으로서 스테인리스를 이제 뭐 하나둘 말씀을 드리면, 가장 어떻게 보면 스틸스러운 스틸이라고 봅니다. 스틸리쉬 스틸이라고 제가 그냥 명칭을 했는데, 스틸스러운 스틸. 물론 스틸 중에는 이제 포스맥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좋은 스틸 자재들도 있는데, 제가 스틸을 쓰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스틸이라는 거에 어떤, 물론 부식이나 이런 걸 많이 그거를
방지하는 기술들이 있지만은 부식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노출, 우리가 이제 여기 건축가분들은 항상 느끼실 텐데 뭐 재료 자체의 그 속성을 우리가 건축하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데 도장을 하게 되면 이제 스테인리스는 일단 그 스틸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하는 자재라는 거, 그게 하나의 키 포인트인 것 같고, 스테인리스 스틸은 특히 이제 스틸로서의 속성이기도 한데 그 머신업을 가공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 그러니까 가공을 통해서 뭐 찍고 자르고 누르고 뭐 구부리고, 특히 요즘에는 이런 첨단 기술들이 좋아져서 여러 가지 이제 3차원 가공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공들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굉장히 뭐 좋은 기회인 것도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이 우리가 흔히 스댕모라고 얘기하듯이 옛날에는 이제 약간 싼 느낌을 주기도 했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건축에서 쓰는 스테인리스들은 점점 고급 건축, 고급 자재의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여러 유명 프로젝트들에도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의 속성을 보면은 아트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이 쓴다는 겁니다. 이제 아트 프로젝트, 그러니까 예술적인, 뭐 저도 이제 조형이나 전시 작업, 작가 활동도 하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이제 스테인리스를 특히 이런 미러의 속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예술적인 작업에 흔히 쓰이는 이런 분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가지 포인트에서 오늘 이런 포스코하고 진행했었던 작업들 위주로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스틸리시스트 뭐 이게 딱 이거에 해당해서 보여드리는 건 아닌데, 하나 먼저 보여드릴 게 이제 솔라파인이라는 이제 친환경 강제 구조물. 포스코 분들은 조금 많이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발표된 지가 한 몇 년 됐었는데, 뭐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어떤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몇 개의 프로젝트를 보여드린 중에 이게 첫 번째 프로젝트로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포스코하고 처음 제가 만나게 됐었던, 처음 포스코와 인연을 맺게 해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특별했던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자, 이런 쉼터들이 있는데, 여기에 처음 시작은 여기에 이제 태양광 친환경 모듈을 어떻게 조합을 할까, 여기서 시작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여기서 같이 연구 과제로 연구가 됐었던 게 프로토타이핑을 하자는 거, 그리고 하나의 어떤 프로덕트 디자인처럼 매뉴팩처링을 하자는 거, 그리고 가능한 한 이제 플렉서블 디자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건축가로서 이런 기하학, 지오메트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하학에 대한 리서치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지오메트리를 베이스로 이런 솔방울의 지오메트리, 이건 이제 솔방울만이 아니라 여러 자연의 어떤 꽃잎이라든지 이런 뭐 식물의 그런 지오메트리에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낮에 이제 발전을 하고, 그걸로 이제 지붕을 만들고, 밤이 되면 그거에 조명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구조물들을 이렇게 만들었었고, 이때 처음 시작은 포스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스틸 구조물로 해서 포스맥을 기본 자재로, 이건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은 아닌데, 이러면서 스틸에 대해서 여러 목겁이랑 이런 테스트를 해보면서 스틸의 속성을 저도 뭐 점점 알게 되고 알아가고, 스틸이라는 건 뭘 해야 되는지,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건축가들이 뭐 의외로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많은 건축가들이 어떤 재료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도 그랬었고요.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제 청라에, 여기 포스코 예전 포스코 에너지 그쪽에 이게 만들어졌었는데, 뭐 이런 쉼터가 만들어지고 전부 다 이제 현장 조립식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고서 한 1-2년이 지나서 이제 처음에 소개해 드렸을 때처럼 이게 한 번 끝나고 많은 이제 건축 디자인에 그게 항상 한계잖아요. 근데 이게 2번, 3번 계속 자동차처럼 양산될 수 있도록 제품 디자인처럼 하고자 계속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상암동에 에너지 드림 센터라는 여기 요 자리에 거기에 이제 설치가 되게 하나를 더 설치할 기회가 있었고, 이때는 이제 R&D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전체가 하나로 통으로 공장 생산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나 이런 걸 최적화하면서 이때는 여러 가지 이제 미세먼지 반응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블루투스 스피커라든지 유무선 충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능을 다양하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때 이제 스테인리스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비교해 보시면은 이제 스테인리스로 하니까 훨씬 이제 스틸스러운 이제 프로젝트로 업그레이드가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테인리스 이때는 폴리시 피니쉬로 이제 스테인리스로 얘를 만들어서 이제 완성을 했었고요. 이 밤이 되면은 이제 미세먼지가 좋을 때는 수치가 좋을 때는 파란색, 뭐 안 좋을 때는 노란색, 빨간색으로 변하는 그런 조명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조금 더 이게 뭐 여러 가능성을 보고서 여러 가지 제가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알려보고 그랬더니 대전 쪽에 이게 할 기회가 또 생겼습니다. 이때는 이제 탄동천 따라서 엑스포 카이스트 그쪽 따라서 세 군데에 대전시에서 하고자 해서 사이트가 각각 달랐습니다. 이때 약간 흥미로웠던 거는 세 사이트에 한 번에 세 기를 만들게 됐었는데, 이때 조성 중인 첫 번째 사이트 이렇게 공원 조성하면서 여긴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사이트는 이렇게 그냥 뭐 약간 나대지 같이 노는 땅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조성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세 번째 여기 정자가 있던 사이트에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각각 다른 세기가 들어갔는데 이때는 안타깝게 뭐 스테인리스나 이런 게 비용적인 것 때문에 이때는 포스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스틸로 들어갔는데 또 한 번 또 느끼게 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스틸과 스테인리스를 스틸을 썼을 때와 스테인리스를 썼을 때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어떠한 뭐 만드는 공정이나 아니면 마감도나 완성도에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느끼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올해 진행됐었던 건데 아까 그게 한 2년 전에 진행이 됐었고요. 이게 올해 송도의 포스코 R&D 센터 앞에 솔라파인을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이건 그림상으로 이렇게 포스코 R&D 센터 앞쪽에 앞마당 쪽에 이렇게 넣기로 디자인이 됐었고, 이때는 이제 충전기나 이런 게 ESS 뭐 그런 발전 시스템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빠지면서 벤치 디자인을 다시 잡으면서 뭐 진행이 됐었고, 이때는 이제 다시 스테인리스로 돌아와서 스테인리스로 전체 작업이 비드 블라스터 피니쉬로 이거는 전체를 무광으로 처리해서 아까하고 좀 다른 상암동하고 다른 스테인리스 작업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프로덕트 디자인처럼 만들어져서 한 번에 설치가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설치가 되어서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밤이 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데이터를 끌고 와서 그거에 반응하는 조명이 자체적으로 자체 생산된 전기로 이렇게 주변을 밝혀주게 됩니다. 스틸과 스테인리스의 스틸스러운 스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어블 스테인리스의 어떤 사례로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했던 게 포스코하고 연구 과제의 방식으로 여러 가지 가공에 대한 연구들을 디자인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컵폴드 가공법, 그러니까 복합 가공을 통해서 어떤 이 스테인리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거를 테스트를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복합 가공이라고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기기들이 그 하드웨어들도 굉장히 그 첨단 기기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자르고 레이저로 자르는 거를 넘어서 같이 그거를 프레스하고 뭐 누르고 찍고를 한 번에 가능한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그리고 어떤 디자인적으로 그런 스킨과 조명 이런 것들을 같이, 이건 이제 사례들인데 그 당시에 뭐 여러분들도 디자인적으로 이런 어떤 파사드나 이런 데 들어가는 그 최근에 어떤 복합 가공이 들어간 사례들이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뭐 우리가 외국의 사례 중에는 많은데 국내 사례에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직접 이 가공을 통해서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거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크린 이펙트는 하나의 어떤 빛과 결합했을 때 더 큰 힘을 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요약해서 보여드리는데 여러 사례 리서치를 통해서 방식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 공장에서 그 가공을 여기 보시면 눌러 찢는 가공이든 롤러로 이렇게 뭐 비딩을 하는 그 가공이든 아니면 뭐 타공을 해서 바로 접어버리는 가공이든 이렇게 어떤 가공이 가능한지를 뭐 한마디로 국내에서 바로 생산 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쭉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종의 그 툴을 개발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툴을 뭐 사이즈별로 그리고 형태별로 툴을 개발을 하고 걔를 이제 현장 적용을 해보려고, 이거는 이제 서울시 프로젝트인데 여기 송하고 주관님도 계신데 저기 이문고가 하부에 서울시에다가 했었던 프로젝트인데 제가 여기에 이 고가 하부 프로젝트를 여러 개 했었는데 요 밑에다가 이거를 스테인리스를 다 넣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스펙까지 다 시방석까지 넣었는데 보시면은 복합 가공이 다 잘렸습니다. 결국 예산 때문에 이게 다 날아갔는데 그 공사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못했는데 시공사에서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시청 앞에서 전시할 때 이 복합 가공 요 목겁을 전시를 했었고요. 근데 이게 아깝잖아요. 근데 제가 작은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진행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인천 서구에 그 서구 근린공원 캐노피 구조물이 있는데 그 캐노피 구조물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연구 과제를 하던 시기에 맞물렸었고요. 이때 이렇게 공원의 관리사무소 같은 건물인데 여기에 그 앞에 캐노피를 그 전면 캐노피를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그때 요 앞에 이런 캐노피를 캔틸레버 캐노피입니다. 길이 5m짜리 캐노피인데 이때 아까 보신 그 복합 가공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얘를 가공을 해서 결국은 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앞에 하나의 쉼터 캐노피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약간 눌린 게 있고 누르고 뚫은 게 있고 그냥 뚫기만 한 게 있고 여러 가공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 시민들과 그 관계자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시민들도 여기서 보시면은 뭐 저는 몰랐는데 여기서 이제 별자리를 찾더라고요. 오리온 자리를 찾고 무슨 북두칠성을 봤다느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되게 뭐 밤에서 이렇게 조명 밝혀주는 이런 이땐 무광으로 스테인리스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리듯이 연구 과제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결과들 계속 저는 응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한국 외대 정문입니다. 용인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 외대 정문인데 이렇게 노후화된 정문이었는데 이때 그 외대 정문을 이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기존에 이렇게 생긴 그 돌로 된 정문을 여기에 이제 스테인리스로 얘를 리모델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을 넘기고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기다란 그 본교 안에까지 들어가려면 기다란 루트이기 때문에 이제 정문을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열주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주들이 이렇게 꺾이면서 각도를 다르게 꺾이면서 변화하게 되는데, 이때 들어갔던 게 이 14개의 열주인데, 그 열주들이 보시다시피 한 8m 굉장히 높은 대형 열주들이고, 그게 전부 다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고, 아까 보시면은 아까는 음각 가공이었는데 이번에는 양각 가공으로 가공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약간 볼록볼록 튀어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게 슈퍼미러로 하면서 난반사가 되면서 주변에 이제 낮에는 자체적인 발광을 하고, 밤이 되면은 이렇게 내부에서 빛이 나오는 그러한 열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만들어진 사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뒷면은 블랙 스테인리스입니다. 뒷면도 여기 열주의 뒷면도 블랙 서스로 만들어 놓고, 여기 보시면 뭐 이 슈퍼미러를 통해서 난반사를 만들고 또 이 안에서 빛을 투과시켜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다음에로 이제 설명을 드릴 프로젝트는 이제 럭셔리어스 스테인리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고급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만든, 특히나 이제 제품화를 염두에 두고 만든 그러한 스테인리스 어떤 디자인 사례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마트 패널이라고 이것도 이제 포스코하고 이제 같이 진행을 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시작은 아까 보셨듯이 이제 친환경 모듈, 아까 솔라파인에서 보셨던 그런 태양광 모듈 같은 거는 이제 조형물 단위였는데, 이 작은 모듈 단위로 그거를 이제 외피에도 붙일 수 없을까, 그래서 여러 건물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여러 그게 구조물도 될 수 있지 않느냐에서 시작이 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일종의 하나의 패널을 만들 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모듈 지오메트리를 탐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틸에 대한 연구, 특히 스테인리스에 대한 연구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 포스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스틸의 속성 자체가 종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종이 접기로 항상 금속으로 테스트해 볼 수는 없지만, 종이 접기로 얘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전개도를 펴서 그거를 접어가지고 용접 없이 스테인리스로 하나의 패널 모듈을 만들 수 있는지, 그랬을 때 어떠한 모형이, 어떠한 모듈이 가능할지를 여기는 몇 개만 넣었는데 한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피지컬 모형으로 종이 접기를 통해서 이런 테스트들을 해보고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디벨롭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양산화를 염두에 두려고 가능한 한 하나의 모듈로 여러 패턴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실제 스테인리스로 항상 목겁을 하면은 비용 부담이 되니까 스틸로도 목겁을 계속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이거 스튜디오 가서 제품처럼 사진도 찍었고, 실제 제품화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태양광에서 발전을 하고, 태양광 패널에서 발전하고, 이게 라이팅으로 간접등으로 나오는 전체가 스테인리스로 조립만으로 만들어진 모듈이었습니다. 블랙 스테인리스 스틸을 썼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 이게 간단히 보이지만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디테일을 여러 목겁을 통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여기 포항공대 엘리베이터 타워에다가 이거 적용을 해보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이때 이런 식으로 이 약간 랜덤화 패턴으로 해서 적용이 되려고 했었다가, 자체 생산해서 이게 이런 조명이 나오는 거죠, 엘리베이터 타워에. 근데 이때도 예산 때문에 결국에는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디 지인의 누구의 소개로 제주도에 있는 어떤 펜션 단지에
조그만한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여기에 요 그 파고라 같은 거를 하나 제안을 해서 여기다 결국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연구한 거는 어디든 써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적용을 해서 실제 뭐 몇 장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굉장히 소량이긴 하지만은 적용을 결국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던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다른 뭐 개발 사례로 좀 바로 넘어가서 보여드리면요. 이것도 이제 뭐 이것도 복합 가공 패널을 그 포스코하고 그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는 이전에 보여드린 일종의 그 단순한 어떤 기기를 활용하는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스테인리스라는 게 뭘까? 특히 이제 스테인리스, 특히 금속에서 그 스테인리스의 속성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디자인 입장에서 관심 있게 처음 시작 스타트 자체가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의 매터리얼러티 그러니까 물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틸 하면은 뭐 일반인들은 특히나 건축주들 만나면은 스틸 쓸게요 하면은 뭔가 차갑고 날카롭고 뭔가 그 찔릴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있는 속성이긴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절곡을 하고 자르고 이래 우리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뭐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재료 여러 뭔가 벽돌 하면은 따뜻해 보이고 뭔가 목조 하면은 뭔가 이런 온화함을 주잖아요. 그런 선입견을 우리가 깨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럼 스틸이 부드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따뜻할 수는 없을까? 이 고민을 그래서 어떤 이런 물성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자연의 그 자연을 우리가 그 어떤 미러링, 피니싱에 있어서 어떤 미러의 효과, 스테인리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러로 보면은 이제 주변을 반사하는 게 있고 그럴 때 이제 이런 보통 아트 프로젝트에서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주변을 반사하는 효과로 많이 씁니다.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그 난반사인데요. 그러니까 주변을 그대로 보이기도 하지만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난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난반사를 통해서 하나의 패턴을 얻거나 오히려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얻기도 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가공을 통해서 어떤 오프닝, 스크린, 어떤 필터의 효과죠. 빛의 필터의 효과를 얻는데 그거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차양에 우리가 많이 이걸 쓰죠. 아니면은 아까 말씀도 드렸듯이 조명, 간접 조명이나 이런 백라이트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스테인리스의 활용도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패브리케이션 그 가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이런 거는 아까 다른 사례에서처럼 자르고 접고 이런 거다 뭐 이런 거는 자르고 누르고 이런 복합 가공들이 지금은 다 가능해져 있다는 거. 단순 가공은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때 보면은 이거는 이제 모듈성인데요. 어떤 패널링 모듈성인데요. 모듈을 다양하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배치를 다양하게 하든지 뭐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모듈을 다 다르게도 제작이 가능하죠. 아니면은 배치만으로도 우리가 그 다양성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연구의 방향이 나옵니다. 디자인 연구라는 게 방향성이 없으면은 뭐 한마디로 빨강이 좋아, 노랑이 좋아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갈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의 방향성을 잡게 되었고요. 조금이라도 한번 부드러운 스테인리스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그리고 좀 더 은은한 스테인리스, 입체적인 스테인리스, 경제적인 스테인리스 그러한 스테인리스를 디자인 전략과 방향으로 이거를 뭐 도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하나하나 업체들 다 전화해서 다 알아보게 됩니다. 업체들한테 단가부터 해서 이거 뭐 어디서 만드냐, 어떤 식으로 만드냐 이걸 다 물어보고 이제 스테인리스 패널 업계를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중국 생산, 중국
OEM 생산 아니면 중국산을 그대로 수입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존재하는 그런 가공된 스테인리스 패널들이 국내 제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가도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경쟁력 있게 국내에서 생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이런 기술들만 잘 조합하면 훨씬 경쟁력 있는 거를 만들 수 있겠다는 결론을 얻고, 얘를 이제 그 가공기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누르고 자르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여러 테스트를, 이런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펀치로 눌러지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테스트를 다시 쭉 해봤습니다. 뭐 그래서 이게 얻어진 이제 패턴들인데요. 이런 네 가지 기본 디자인 패턴을 갖고, 여기 보시면은 뭐 그 한 가지가 아니라 약간 그 부드러운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 이런 네 가지 패턴들을 이게 패턴이라는 게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연속성이 가져야지 확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패턴으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네 가지 패턴을 실제 제품화를 롤링 패널이라고 했고요. 이노빌트에도 등록을 하고 그렇게 그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얘를 이제 연구 개발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적용도 해간 프로젝트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서울시 이것도 고가하부 프로젝트인데 응봉고가하부입니다. 응봉고가하부가 원래 이렇게 텅 비어 있고 굉장히 황량했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어둡침침하고 사람이 안 오는 소외된 지역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그 하나의 너무 거대한 스케일의 공간이니까 작은 단위로 쪼개려고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빛을 넣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빛을 넣고 싶었고, 그리고 거기에 쉼터 공간을 조성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한 게 아까 보시면 이 패턴이 어디서 앞에서 보셨듯이 그 패턴이 그대로 구조물화됐고, 그 구조물화된 게 여기에 이제 그걸 모듈화 시켜서 맞춤형으로 걔를 이제 그러니까 부채꼴 모양으로 얘를 맞춤형 패턴을 다 뭐 기하학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커스터마이저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얘를 이제 가공을 통해서 테스트 목급을 다 해보고, 이게 실제 지금 적용이 되어서 있는 사진입니다. 작년에 준공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 사이드에서 간접등 나오고 이제 그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물결치듯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안에는 이런 쉼터 공간들이 뭐 조성이 되고, 이제 어떤 디테일로 보면은 이제 안에 보시면 그 패턴들이 전체 구조물과 함께 그 표면 처리된 앞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결과물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마감도가 잘 좋게 나와서 정리가 되었고요. 이 마지막 어떤 테마로 아티스틱 스테인리스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건축가보다도 조형 작가로 이게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하철 9호선 몇 년 전에 지하철 9호선 뭐 3936 정거장, 그러니까 올림픽공원역입니다. 9호선 올림픽공원 지하철역 안에 미술 작품 뭐 공모가 있었는데 그거로 당선해서 들어갔던 프로젝트입니다. 당시에 뭐 기본 내용이 보시면은 이제 그때 코로나 좀 이전이긴 했는데, 어쨌든 지하철이라는 건 혼자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요즘에는 다 핸드폰 보고 그런 혼자만의 뭔가 공간이 필요한, 뭐 어떻게 보면 이 지하철이라는 것도 우리가 의자도 스테인리스잖아요. 그 지하철 의자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스테인리스라는 게 지하철 공간에는 굉장히 익숙한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식 뭐 이러한 테마로 해서 뭐 그러니까 혼자 머물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내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 공부였는데 저는 그냥 건축가로서 공간을 제시를 했고 조형 작품으로 뭐 들어갔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벽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다 스테인리스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랄까 미러 효과를 이용했습니다. 미러가 무한 반복돼서 공간이 확장되는 개념을 활용을 했고요. 실제 뭐 이런 식으로
그 슈퍼미러를 써서 이거를 이게 사진으로는 이 효과가 좀 덜한데 안에 보시면은 이제 공간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일종의 그 거울 미로방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 명이 앉아 있는데 두 명, 세 명이 앉아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밖에서 보면은, 그리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약간 뭐 물론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제약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여러 사이드로 보이게, 물론 이게 평활도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이게 스테인리스를 쓰다 보면은 특히 슈퍼미러 쓰다 보면은 우리가 얇은 걸 쓰다 보니까는 이제 평활도나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손 닿는 부분은 내지문 코팅도 이것도 해서 들어갔는데 그런 약간 오염이나 이런 것들도 그때, 그래서 이것도 테스트도 해보고 그거에 대한 염려도 많이 하면서 저도 뭐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테인리스를 많이 알게 됐고요. 많이 알수록 뭘 조심해야 될지 아니까 오히려 더 디자인하기가 조심스러워지는 부분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도 흥미롭게 뭐 이게 위에는 이제 그 바리솔 등으로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제가 뭐 이런저런 작은 프로젝트를 저는 여러 하다 보니까요. 뭐 한 해에도 뭐 한 뭐 열 몇 개, 뭐 30개씩 그런 작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특히 스테인리스 이거에 대해서 뭐 예전에는 불과 한 10여 년 전에 건축을 처음 이제 이쪽에서 한국에서 할 때 처음부터는 몰랐는데, 이제 스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도 재료를 좋아하는데 스틸이라는 재료에 대해서 뭐 알면 알수록 뭐 새로운 것도 많고요, 사실. 근데 또 스틸이라는 재료가 건축가들한테도 굉장히 흥미로운 재료인 게, 스틸이라는 거는 일단 뭐 아무래도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뭘 만드는 거를, 저도 사실 만들고 뭔가 조립하고 이걸 좋아하고 근데 그게 되는 소재잖아요. 근데 이제 의외로 우리가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적용을 하고 잘 모르고 설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어떤 소재나 재료가 있을 때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료를 어떻게 쓸까, 어떻게 활용할까, 그랬을 때 어떤 뭐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앞서 보셨겠지만은 우리가 이 스테인리스도 이게 충분히 디자인을 활용을 하면은, 이게 보셨지만은 계속 뭐 이런 연구 과제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에 작든 크든 적용을 우리가 해갈 수 있거든요. 적용을 하면서 그게 뭐랄까, 아직은 뭐 지금 제가 해온 것들도 작은 스케일의 단위지만은 그게 얼마든지 커질 수 있고 얼마든지 뭐 세계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그게 또 미래 가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라는 게 스테인리스를 포스코에도 디자인이라는 게, 특히 이런 R&D라는 게, 디자인 R&D라는 게 엄청나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를 저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